11번 보면 여기도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막대에 자 보자. 그림과 같이 균일한 막대 직육면체 막대의 점 O점과 점 P점에서 막대를 놓고 물체 A를 갖다가 막대 오른쪽 끝에 올려놓았더니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였다. 막대 A의 질량은 2kg이고 막대의 길이는 5m이고 OP 사이 거리는 4m다. 그러면 선생님 뭐 표시해야겠냐? 다행이다. 모든 힘을 표시해야 돼. 어? 첫 번째 역학적 평행식에서 모든 힘을 표시해야 돼. 그러면 5점 여기 있어. 요거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에 2kg인 물체가 있어. 응? 그리고 여기가 2kg야 전체가. 그리고 여기가 4m고 얘가 1m래. 이해됐지? 그럼 힘을 다 표시해봐. 첫 번째 어떻게 돼? 이 힘이 있지? F5라고 그러자. 이 힘이 있지? FP라고 그러자. 그리고 여기는 2.5지, 이게 2.5지. 그럼 여기에는 어디가 적용할까? 여기서 1.5m인 지점에 작용하겠지. 전체가 5m니까. 무게중심은, 막대의 무게중심은 절반이니까.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12 작용해. 아무 말 없으면 9.8 대신에 G를 갖다 10으로 해야겠지. 10으로 하면 아니다 여기서는 아무 말이 없네. 그러면 그냥 G로 하자. G로 하자. 2G야 2G. 그러면 됐고 또 여기도 힘이 어떻게 작용해? 2G가 작용하지. 이해됐지? 그러면 보자. 그러면 따라서 힘의 평형이니까 자 F5 플러스 FP는 2G 플러스 2G잖아. 그러면 4G네? 이게 하나 나오지. 공식이 하나 나오지. 하나, 어이구, 깨졌다, 씨. 깨졌다, 씨. 4G야. 하나가 나왔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힘의 평형 공식 세웠잖아. 그러면 돌리림의 평형식 세우자. 근데 선생님은 어디를 세워버리는 게 편해? 나는 O축을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평형적으로 하는 게 편해. 그러면 야 이렇게 돌리면 생기죠. 돌리면 평형식 쓰면 되지. 따라서 어떻게 돼? 얘는 2G 곱하기 1.5야. 아니지? 1.5가 2G가 곱하기 2.5니까 얘가 2.5 곱하기 2G지. 여기서 2.5지.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는 없네.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잘못됐다. 내가 이쪽이지. 얘도 이쪽이고 얘만 이쪽이지. 그러면 얘를 같은 방향 더해줘야 되지. 따라서 얘는 5m 곱하기 2g야.
그리고 얘가 얼마니? 4m 곱하기 FP야. 따라서 FP 나와버리지. 그럼 얘 얼마야? 얘 얼마야? 5G고 15G네. FP가 얼마가 나와? 따라서. 그렇지. 4분의 15네. 따라서 FP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FP가 4분의 15니까 따라서 F1은 4분의 1지네? 이해됐지? 이렇게 하는 거지. 막대에 당연히 정지니까 역학적 평행이니까 알짜임은 0이지. 그래서 기억 맞고. 자, 그리고 막대에 들어가는 P가 몇 배야? 15배지? 그리고 니은도 맞고. 그 다음 디귿에서 보자. P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과 막대 5점의 받침대가 작용하는 돌림힘의 방향은 어떻게 돼?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막대의 돌림힘은 이거지. 이거지. 네. 그리고 얘는 어느 방향이야? 얘는 어디야? P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A를 물어봤지. A를 물어봤네. 얘를 물어본 게 아니라 A를 물어봤네. 그럼 얘는 돌림힘이 어느 쪽이야? 이쪽이지. 얘도 이쪽이지. 같은 방향이잖아. 이해됐어? 디귿이 맞지? 이해됐어? 안 됐어? 또 13번 보면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길이가 3L인 균일한 막대 오른쪽 끝을 받침대가 받치고 있고 왼쪽 끝을 오른쪽 끝에는 실이 매달려 가지고 막대가 수평을 유지한다. 수평을 유지하니까 역학적 평행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런 거 풀 때 선생님이 그랬잖아. 무조건 다 어떻게 한다 다이마? 역학적 평행이고 그 다음에 역학적 평형식을 써야 된다 했지. 그러면 여기에 있고 얘가 물체가 여기에 있어. 질량이 2m이래. 그럼 여기까지가 L이야. 또 이해됐지? 여기까지도 L이야. 여기까지도 뭐야? L이야. 그리고 실이 여기에 끝에 매달려 있다 했지. 그리고 질량이 얘가 P점이고 얘가 Q점이야. 질량이 M이라 있어. 막대의 질량이. 그러면 뭘 표시해? 힘을 다 표시하지. 그러면 자, 보자. 힘을 표시해봐. 그러면 여기에 힘이 무슨 점이야? 여기 그냥 F1이라고 그러자. 그리고 여기가 뭐가 적용해? 이제 힘이 이쪽으로 적용하지. 얼마가? 2mg가. 그리고 여기에 0.5인 지점, 1.5인 지점에서 또 뭐가 적용해? mg가 적용하지. 그리고 여기에 장력, 실의 장력. 줄이 잡아당긴 힘이라 해서 텐션이라 해갖고 T로 쓴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자, 힘의 평형식. 야, F1 플러스 T는 3mg네? 나왔지? 그리고 자, 이때 봐봐. 절충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그랬다가, 자, 막대 위에 P점과 Q점은 각각 막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서 L만큼 떨어질 때 P에서 질량이 2m인 물체가 A에 정지하고 있을 때 A가 정지하고 있을 때 막대가 끄는 힘이 이게 뭐라 했어? F0라 했어. 그리고 A를 Q에 놓았을 때 막대가 수평을 유지할 때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물어봤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F0를 구해야 돼. F0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해됐지? 한번 보자. 그러면 돌림. 야, 우선 이제 모든 힘을 표시했고 힘의 평형식 썼어. 두 번째, 받침점을 여기를 정해봅니다. 여기로 하자. 그러면 돌림힘이 얘가 이렇게 생기겠지. 돌림힘의 평형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L 곱하기 EMG 플러스 또 1.5L 곱하기 MGG. MG는 자 3L 곱하기 F0. 이해됐지? 그러면 이 F0가 나오지. F0는 얼마야? 3으로 나누면 3분의 얼마니? 더하면 3.5 mgg. 그러면 6분의 7 mg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F0를 구했어. 그리고 얘를 이제 어디로 옮겼어? Q로 옮겼어. Q로 옮겼을 때 이때 장력 T를 물어본 거야. 장력 T를 물어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다시 그려보자. 이제 또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L인데 이번에는 EM이 여기 있는 거지. 이때 장력을 T-라고 해. T-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M이 작용하니 힘 표시해. MG EMG 여기 F2라고 했잖아. 그리고 장력 T-야. 이해되겠지? 그러면 자 힘의 평형식 또 평행하다 있으니까 그러면 F2 플러스 T-는 3mg 공식 하나 나왔지? 그 다음 F2를 또 여기를 잡아버리자. 혈전축을 잡자. 얘 이렇게 생겨. 이해됐지? 그러면 따라서 공식은 자 얼마야? 1.5 L 곱하기 mg는 플러스 2L 곱하기 EMG는 얼마야? 3L 곱하기 T-지. 따라서 T-가 얼마가 나와? 그럼 얘는 이번에는 3.5 4구나. 4mg구나. 5.5 mg지. 그러면 T-는 뭐가 돼? 5.5분의 얼마야? 3이지. 아니 3분의 5.5지. mg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야? 6분의 얼마야? 9니? 0.5니까 11이네? 이해됐지? 그러면 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2번 7분의 11. 그렇지. 7분의 11이 되는 거지. 그리고 7분의
11 F0가 되는 거지. 아니 해보자. 야 6분의 이게 뭐 mg가 얼마야? mg가 얼마야? 7분의 6 F0지. 여기다 집어요. 그래서 7분의 11 F0을 넣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공식을 갖다 두 개만 세워주면 돼. 이렇게 이거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옮겼을 때 또 세워주면 돼. 그냥 복잡해질 뿐이지 어려워지는 건 아니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나머지 것도 다 풀어와. 왜 안 풀었어? 네. 다 안 풀었어. 여기. 알았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31페이지까지 진도 다 나갔냐? 안 나갔냐? 이제 안 나갔어 아예? 네. 26페이지부터 안 나갔지? 네. 잘 들어. 오늘부터는 좀 어려운 개념을 할 거야. 근데 이걸 꼭 알아야 돼, 다임아.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야 돼. 자, 보자. 가속도의 법칙이 있어.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물리량을 배우자. 물리량이라는 건 뭐야? 물리 현상을 양적인 크기로 나타내는 거야. 엄마가 언제 오신대? 이따 8시 50분 정도? 네. 9시. 네. 그러면 그때 정도 끝내줄게. 선생님이 8시 50분에 끝내줄게. 좀. 방학에서 좋아? 오늘 뭐 했어? 오늘 학원 갔어요. 학원? 무슨 학원? 네. 뭐냐? 생기부. 생기부 학원? 그게 갑자기 생겨갖고 아까 치면 뭐 빨리 못 온다 했지? 네. 그럼 보자. 자, 물리량은 물리 현상을 양적인 크기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뭘 배웠냐? 스칼라라임을 배웠어.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뭘 배우냐? 벡터라는 거야. 근데 학교 물리 선생님 안 만나봤지 아직? 네. 물리 선생님 잘 가르친데? 그건 모르지. 잘 가르치시는 누가 그래? 언니들이 그래? 네. 자, 봐봐. 스칼라량은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이야. 벡터량은 뭐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완전히 벡터량만 배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물리에서 크기는 뭘 나타내? 크기는 뭘 나타내? 물리에서 크기는 뭘 나타낼까? 응? 크기는 뭘 나타낼까? 크기는 숫자로 나타냅니다. 1, 2, 3, 4, 5. 그리고 방향은 뭘로 나타낼까요? 방향은 뭘로 나타낼까? 그렇지, 부호로 나타내. 왜? 물리학은 직선 운동만 취급한단 말이야. 그리고 물투에서 배울 역학과 에너지에서는 이제 뭐예요? x축하고 y축 평면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직선 운동만 취급해야 되는데 얘는 평면 운동과 취급해야 되니까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호로 표시한다 했는데 방향은 직선 운동만 취급하기 때문에 두 방향밖에 없어. 정지에 있다가 움직이지. 이쪽이 기준 방향 플러스,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정지에서 또 힘받아 움직였지. 이쪽이 기준 방향 플러스, 이쪽이 반대 방향 마이너스. 즉 방향은 두 개밖에 없다. 기준 방향하고 뭐밖에 없다? 그렇지. 기준 방향은 뭘로?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이해됐어 안 됐어? 물리에서 이제 벡터량은 이제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데, 크기는 숫자로, 방향은 뭘로? 부호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나타낸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스칼라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이동거리가 나와.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써. 간거리만 닫아주는 거야. 근데 벡터량에서는 얘와 대응하는 변이가 나와. 변이는 뭐야? 공간상의 위치변이야. 위치변. 우리가 위치를 나타낼 때 공간상에 기준점 잡고 방향과 거리로 나타내. 야,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친구 안 와. 어디가 다인이가 전화했어. 너 어디야? 이렇게 표현 안 해. 원래는 위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 롯데리아에서 만들고 있는데 롯데리아에서 서쪽 방향으로 200m 떨어졌어. 그렇게 표현 안 하지. 야, 다 와가. 그러지. 근데 위치는 기준점 잡고 공간상에서 방향과 거리로 표현해. 근데 공간상의 지점은 한 지점을 위치라고 해. 근데 다른 말을 표현하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져 있으면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 엄마! 뭐가 들어가네? 다임아, 뭐가 들어갔어? 직선이 들어가네. 그러니까 직선이 들어갔으니까 뭘로 표현하는 거야? 방향이 들어간 거야. 직선이니까 방향이 표현된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분 지어보자. 이동거리라는 건 뭐야? 방향 신경 써, 안 써? 안 써.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근데 A점하고 B점이라는 출발점이 있어. 근데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수많은 경로야. 이렇게 갔어.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가 있어. 자, 여기서 이동거리는 뭐다? 누가 제일 커? 3번. 그 다음 1번. 2번이지. 얘는 방향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근데 변이는 어떻게 된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지만 최단 직선거리라고 했어. 그래서 변이는 2로 갔다야. 뭔 말인지 알겠어? 2로 갔다야. 그러니까 만약에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어떻게 된다? 이동거리가 뭐보다 크다? 다임아? 이동거리가 누구보다 무조건 크다고? 변이보다 크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 한 번이라도 방향이 변하면 누가 크다?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해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네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마트를 가는데 표지판에 이마트까지 2km로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2km는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이동거리지. 어떤 미친 새끼가 이마트까지 직선으로 들어. 한 번이라도 방향이 변하겠지. 그러니까 이동거리고 변이는 그거보다는 작겠지. 이해됐어? 한 번이라도 방향이 변하면 누가 크다? 이동거리가 변이 중에서 이동거리가 크다 말이야. 자, 선생님이 앞으로 1m 갔어. 뒤로 1m 갔어. 이동거리 얼마야? 변이 얼마야? 그렇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위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놈이 10m를 갔어. 반대 방향으로 5m를 갔어. 이동거리 얼마야? 그렇지. 변이는 얼마야? 그렇지. 이쪽 방향으로 5m. 이해됐어?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게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400m 트랙을 도는데 출발점이 어디야? 도착점이 어디야? 자, 여기가 거리가 100m. 다행이가 반바퀴를 돌았어.
근데 선생님은 같은 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돌았어. 어? 다이미는 이동거리 얼마야? 200m. 변이 얼마야? 10m. 아니 100m, 아니 10m가 아니야. 100m야. 100m. 100m지. 선생님은 이동거리 얼마야? 400m. 그렇지. 변이 얼마야? 100m. 아니지. 제자 0이지. 제자리라고 그랬죠. 이해됐어? 네. 위치 변화가 없잖아. 이제 이동거리하고 변이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어떻게 쓰냐? 얘는 그냥 S로 써. 이게 여기 S가 이 거리, 저 거리,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스트리트가 아니야. 시프트 키야. 시프트 키는 뭐냐면 이동 커서 키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S에다가 뭘 붙인다? 화살표를 붙여. 왜? 방향이 내려갔으니까 변이. 이해됐어? 네. 그리고 물체의 빠르기 속력이야. 속력은 방향 신경 안 써.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야. 영어로도 틀려. 스피드. 근데 속도는 속력 플러스 방향이야. 물체의 빠르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방향까지 들어가는 거야. 영어로도 틀려. 뭐야? 벨로시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V로 불러. 속력 속도를. 근데 얘는 방향이 있으니까 화살표를 해줄 거야. 그러면 속력하고 속도의 차이점이 뭐야? 잘 봐봐. 속력은 뭐다? 자, 보자. 이제 잘 봐봐. 뭐가 있냐면, 이제, 다이마, 봐봐. 자, 속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 근데 속도는 뭐야?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 없다. 이해됐어? 근데 물리에서 관계식에서 정의를 통해서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 뭐냐면 봐라. 정의가 이렇게 나와. A 하는 동안에 P 또는 A에 대한 P 이런 식으로. 그러면 A가 뭘까? A가 기준이야. 근데 기준이 일정해버리면 편하다. B는 뭐야? B는 뭐야? 비교되는 거야. 비교야. 비교야, 비교. 그러면 봐라. 관계식은 어떻게 표현한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만한 사과가 있었어. 선생님도 블랙핑크 다 알고 카디나도 다 알아. 근데 선생님은 얘들이 편해. 쯔위가 알지? 쯔위. 쯔위가 몇 개 먹었어? 6개 먹었어. 많이 먹었어? 적게 먹었어? 많이 먹은 거야. 야, 서련 김뚜껑이 9개 처먹었다. 돼지 같은 거. 근데 얘는 방탄지민이가 아니라 같은 AOA 지민이가 있어. 못생긴 게 있어. 얘는 15개 처먹었대. 배 터져 죽었을 거야. 근데 다 많이 먹었어. 근데 설현에 비해서 주인은 적게 먹었지. 설현에 비해서 지민이는 많이 먹었지. 그러면 설현에 비해서 주인은 9분의 6개를 먹은 거야. 설현에 비해서 지민이는 9분의 15를 먹는 거야. A분의 기준분의 B분은
관계식은 기준문의 비교가 된다. 따라서 관계식은 뭐가 된다고? 기준문의 비교가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A하는 동안에 BH. 그럼 얘가 기준이고 얘가 비교 대상이야. 여기서도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니까 얘가 기준이고 얘가 비교 대상이야. 따라 기준이 일정해버리면 편해. 일정해버리면 편해. 이해됐어요? 그러면 관계식은 뭐가 됩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가지고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속도는 뭐가 돼? 시간분의 변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V는 방향이 있으니까 T분의 X가 됩니다. 단위는 똑같이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러면 얘는 스칼라분의 스칼라니까 스칼라야. 얘는 스칼라분의 벡터니까 벡터야. 그리고 이동거리와 변이 중에서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이동거리가 크지. 그러면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방향이 변하면 큰 거야. 즉 속도와 속력이 더 큰 거야. 속도보다.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속력이 속도보다 빠릅니다.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할 때 빼고는 무조건 속력이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 중요한 게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제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가 나와요. 평균 속력은 뭐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막히면 천천히 가고 안 막히면 빨리 가. 그러니까 도중에 속력 변화를 고려 안 해. 단지 총 걸린 시간을 총 이동 거리를 나눠주는 거야. 즉 평균 속력은 뭐다? 총 걸린 시간분의 또 기준분의 비교잖아. 총 이동 거리.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500km. 근데 5시간 걸린다. 총 걸린 시간 5분에 500km지. 평균 속력은 얼마야? 100km/h지. 이게 평균 속력이야. 근데 이 평균 속력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동시에는 굉장히 편하게 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다. 얘가 등가속도입니다. 그럼 이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평균 속력은 어떻게 돼?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을 더해 하고 2로 나눈다. 평균 속력.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시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눠줍니다. 이해됐어? 이거다 하는 걸 명심하면 되지. 그러면 평균 속도가 있겠죠. 평균 속도는 뭐야?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지. 얘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여기서도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총 이동거리가 크단 말이야. 총 변이보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속력이 평균 속도보다 크거나 같다. 같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밖에 없어. 그러면 이걸 언제 써먹냐? 언제 써먹냐? 이때 써먹는. 내가 P점이고 출발점이고 내가 Q점이다. 도착점이다.
근데 A라는 자동차는 야 등속 운동을 해. 등속 운동을 해. 얼마나 V로 그리고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 처음 속력이 0이었어. 여기를 낮은 속력이 여기를 통과하는 낮은 속력이 얼마인지는 몰라. V 다시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무슨 운동이었다? 등가속도 운동. 근데 A, B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 거리가 횟수가 같아. 총 걸린 시간하고 총 이동 거리가 어떻다? 같아. 그러면 둘의 평균 속력이 어떻다? 둘의 평균 속력이 어떻다? 같다는 말이야. 왜? 이동 거리하고 총 걸린 시간이 같잖아.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도착했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둘의 평균 속력이 같아야 돼. A, B의 평균 속력이 같아.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둘의 평균 속력이 같아야 되지. 그러면 얘는 등속 운동이 있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V로 같아. 근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있지.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 평균 속력은 어떻게 한다? 2분의 처음 속력 0이지. 낮은 속력 V 다시. 따라서 V 다시는 2V가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많이 써봅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쉽지? 이해됐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자? 이제 가속도를 보자. 네? 장호문 말해. 아이스크림 먹게. 이해됐지? 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가속도가 나와. 가속도가 나온다. 가속도가 나오는데 가속도는 뭐야? 자, 힘이 저번 시간에 배웠지. 힘이 작용 안 한다. 즉 알짜임이 합력이 아니면 정지하는 놈은 계속 뭐한다? 정지하고 운동하는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운동한다 했지. 근데 힘이 작용하면 무슨 운동한다? 속력이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해. 아니 봐봐. 힘이 작용 안 하면 다이마 봐봐.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어. 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운동하는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한단 말이야. 근데 힘이 작용한다. 즉 알짜임이 0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을 해. 그러다 보니까 등가속도는 힘이 일정해야 돼. 이따가 해줄 거야 선생님이. 힘이 일정해야 돼. 근데 무조건 힘하고 가속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해됐지? 네.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는 생겨. 이해됐어? 네. 근데 봐 이때 자 보면 이제 가속도는 무조건 생기는데 생기는데 잘 보면 즉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긴다? 힘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무조건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야. 봐봐. 그러면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다. 가속도라는 건 A로 씁니다.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는 힘하고 가속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필요하니까.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면 말해라. 속수육.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속수육.
가속도는 봐라. 정의를 해보면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 속도가 힘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가속도. 이해됐어? 가속도라고 그러네. 자, 보자. 그러면 이때 따라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다.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낮은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줍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근데 이때 가속도도 100타입니다. 그럼 가속도에서 크기하고 뭘 나타낼 수 있다? 방향을 나타낼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크기는 뭘 나타낸다? 속도입니다. 가속도가 1m/s 제곱이면 속도가 1m/s씩 빨라져. 가속도가 2m/s 제곱이면 1초당 속도가 2m/s씩 빨라져. 이렇게 크기가 뭘 의미한다? 속도 변화를. 방향은 뭘 의미한다? 속도의 증가입니다. 플러스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이너스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 자, 써볼게요, 선생님. 가속도가 플러스야. 뭐야? 플러스면 증가란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되려면 플러스가 증가해야 될까? 다이마 감소해야 될까? 증가해야 돼. 그래야지 플러스 10이 되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 감소해야 돼. 감소. 그래야지 플러스 10이 되잖아. 이해됐어? 마이너스려면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면 속도가 마이너스라면 감소해야 돼. 플러스일 때 플러스가 감소하면 플러스. 플러스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더 쉽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일반적으로 오른쪽이 플러스다. 왼쪽이 뭐야? 마이너스야. 그럼 보자. 오른쪽이 플러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감소하니까 플러스야.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플러스야. 그리고 플러스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자,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준 거야. 여기서 다 해준 거야.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다 해보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자.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보면 왼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 뭐가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냐? 스칼라랑에 뭐가 있냐? 또 뭐 시간, 질량, 온도, 부피 일과에 있어. 선생님 시간 배틀그라운드 하다 보면요. 저 2시 방향에 적출연 나오는데요, 선생님?
이 새끼를 확 싸죽여버리니까 그거는 시계의 방향이지 시간은 타임머신이 여기다 마이너스가 없어. 태초부터 누적된 거야. 누적된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질량은 뭐야? 물체의 고유한 질량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어. 플러스만 있어. 선생님 온도는 마이너스 있는데요? 물론 온도는 섭씨 온도는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나 온도를 낮춰. 그럼 분자 운동이 줄어들어. 내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분자 운동이 멈춰버려. 그걸 절대 온도라고 해. 그 이하로 못 내려. 0켈빈. 절대 온도로 하면 플러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방향 기도 없어. 1과의 거지. 자, 힘은 대표적인 물체의 내역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즉 화살표 표시. 시작점이 작용점이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이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그리고 힘을 배우고 즉 힘에 의해서 위치가 힘에 의해서 속도가 변하는 게 가속도. 그리고 자 운동량,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야.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야. 힘이 작용해야지 운동량도 생겨. 충격력도 생겨. 그리고 전기장, 자기장. 전기장은 전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 자기장은 자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 완벽하게 벡터량을 배웠다. 이해됐어? 조금만 쉬어. 조금만 쉬어. 벌써 53분 남았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안 되는 거 있어?